헤이 여러분, 아스트리드입니다. 헤이헤이 여러분, 스로입니다. 여러분, 스로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스케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3개월 만이죠? 네, 3개월 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스로씨가 무려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네. 와, 네, 저번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드디어 다녀오게 됐습니다. 어땠어요? 네, 일단 비행시간만 15시간 정도였는데 갈 때는 너무 기대되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유럽이 처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들이나 마을 풍경이 정말 이색적이고 예뻤고 또 음식도 수업하면서 봤던 음식들을 드디어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배운 스웨덴어는 잘 사용했어요? 아, 네. 그 부분은 아까 녹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배운 굉장히 기초지만 간단한 단어와 표현들을 배워놔서 여자친구 가족분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덜 어색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네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들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벌써 또 가고 싶을 만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이번에 스로씨가 스웨덴에서 가져온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수업 중에 즐길 커피와 간식 준비하셨겠죠? 그럼 스로씨, 네. 24번째 수업인 이번 수업의 주제는요? 네, 지금 몇 시예요? 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시간 읽는 법을 한번 배웠었죠? 네, 네, 그때는 우리가 디지털 시계를 읽는 법을 배웠었고요. 이번에는 아날로그 시계 읽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디지털 시계랑 아날로그 시계 읽는 법이 다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우선 단어와 표현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En morgon, månar, månarna. 아침, En förmiddag, förmiddagar, förmiddagarna. 오전, En eftermiddag, eftermiddagar, eftermiddagarna. 오후, En kväll, kvällar, kvällarna. 저녁, En natt, nätter, nätterna. 밤, Ett dygn, dygn, dygnen. 하루, En kvart, kvartar. 쿼터, En klocka, klockor, klockorna. 시계, Hel, helt, hela. 정각, Halv, halvt, halva. 반, I, 전, över. 후. Hur mycket är klockan? 지금 몇 시예요? Vad är klockan? 지금 몇 시예요? Vet du hur mycket klockan är?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Klockan är 3:30. 3시 30분이에요. Hon är 20 över 7. 7시 20분이에요. Klockan är 1 på natten. 밤 1시예요. Klockan är 1 på eftermiddagen. 오후 1시예요. Klockan är 9 på morgonen. 아침 9시예요. Klockan är 9 på kvällen. 오후 9시예요. Klockan är 12 på dagen. 오전 12시예요. Klockan är 12 på natten. 밤 12시예요. 어때요?
뭔가 디지털 때랑은 다른 표현들이 보이시나요? 네, 뭔가 다 다른 것 같고 딱 봐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괜찮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볼게요. 네. 화면에 그림을 봐주시겠어요? 세시를 기준으로 시계의 정중앙 위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계 바늘이 세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24시간제가 아닌 12시간제로만 읽기 때문에 정각일 때는 숫자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의 시간을 읽으면 트리에입니다. 다음은 시계바늘이 3시 5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스웨덴어로는 5 över 3입니다. 여기서 5은 숫자 5를 뜻하죠. över은 무엇인가 지난 후라는 뜻이니까 직역하면 3시에서 5분 지났다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와,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네, 조금 독특하죠? 네. 하지만 방금 배운 단어들을 잘 떠올리시면 지금처럼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은 시계바늘이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스로씨, 네. 3시 10분을 스웨덴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실까요? 3시 10분이니까 3시로부터 10분이 지났다는 표현을 쓰겠네요. 그러면 티오 어벨 트리에 네, 맞나요? 맞아요. 다음은 3시 15분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시계가 15분과 45분을 가리킬 때는 분침이 정각으로부터 4분의 1 지점에 있다고 하여 쿼터, 스웨덴어로는 kvart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시 15분은 스웨덴어로 kvart över 3라고 읽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아, 네. 좋아요. 다음은 3시 20분인데요. 3시 20분은 어떻게 읽을까요? 슈고 어벨 트리에 네. 인가요? 아, 이건 그렇네요. 네. 다음은 3시 25분을 설명하기 전에 30분을 뜻하는 단어부터 볼게요. 30분은 스웨덴어로 halv입니다. 시계의 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반이라는 의미의 스웨덴어 단어 할브를 쓰는 건가요? 네. 아, 네.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다시 25분으로 돌아올게요. 스웨덴어로 25분은 fem i halv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30분이 되기 5분 전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35분도 볼까요? 35분은 스웨덴어로 fem över halv라고 합니다. 아, 이건 30분으로부터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네. 그럼 3시 25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25분은 페미 하루였으니까 페미 하루 트리에가 되는 건가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네. 시계에서 분침이 25분을 가리킬 때부터는 다음에 올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죠? 스웨덴어로 3시 25분은 5 i halv 3가 아닌 5 i halv 4라고 읽어요. 직역하면 4시가 되기 30분 전의 5분 전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25분부터는 뭔가 4시가 되기 몇 분 전 이렇게 읽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 좋아요. 이해하신 것 같네요? 네.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해는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3시 30분 어떻게 읽을까요? 하루 트리가 아닌 하루 피라가 되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3시 35분은 5 över halv 4입니다. 네, 다음은 3시 40분이에요. 이제부터는 쉬워요. 직역하면 4시가 되기 20분 전이 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20은 쉬고, 그죠? 쉬고. 그리고 전이라는 건 아까
네, 였으니까 1524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은 3시 45분입니다. 3시 15분 때 설명드렸죠. 15분과 45분은 쿼터라는 의미의 스웨덴어 단어 kvart 를 써서 kvart i 4라고 읽습니다. 다음은 3시 50분이에요. 바로 읽어볼게요. 3시 50분은 10 i 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 55분이에요. 규칙은 같아요. 5 i 4입니다. 어떠셨어요? 이해는 했는데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하시면 네. 익숙해질 거예요. 아, 그럴까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5분 단위로 해서 읽는 법을 배웠는데, 그럼 예를 들어, 2시 27분이나 23분? 28분?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날로그 시계에서는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세지 않아요. 예를 들어 3시 17분이면 17은 20분보다 15분에 더 가깝죠? 아, 네. 그러면 그냥 15분으로 읽어요. 아날로그 시계가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시대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18분이나 19분이면 그냥 20분으로 읽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13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딱 중앙에 있잖아요. 보통은 더 숫자가 큰 쪽으로 읽어요. 그럼 13분일 때도 15분으로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혹시 분 단위로 정확하게 시간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그때는 아날로그 시계 읽는 법이 아닌 디지털 시계 읽는 법으로 읽어주세요. 아, 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의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의 읽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건 두 종류의 시간 읽는 법을 섞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halv 14처럼요. 스웨덴어의 30분을 뜻하는 반, halv는 오직 아날로그 시계를 읽을 때만 사용합니다. 네, 회화 연습으로 넘어갈까요? 네. 길에서 서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장면. Ursäkta, hur mycket är klockan? Hur mycket klockan är? Ja. Hon är 7:05. Tack. 좋아요. 다음은 저와 여러분만 연습해봐요. Hur mycket klockan är? Hon är 7:05. jättebra!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회화 연습 때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수로씨. 네. 못 느끼셨어요? 뭘까요? 아까 회화 연습에서 시간을 표현할 때 그녀를 뜻하는 hon är 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네. 스웨덴어에서 특정한 몇몇 사물들은 den 대신 hon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시계의 경우도 그런 거죠. 아,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문화 코너로 넘어가실까요? 문화 코너. 네, 오늘 문화 코너에서 알아볼 건 sommarstuga 그리고 fritidshus, 스웨덴의 별장입니다. 수로 씨도 다녀오셨죠?
네, 여자친구의 집이 스웨덴의 보로스라서 네, 거기서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떨어진 산 속에 있는 그런 산장 같은 느낌? 네, 네, 이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별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긴 휴가를 가지거나 휴가철이면 별장에 가는데요. 별장은 한적한 시골의 집인 경우도 있고 숲, 호수, 바다 근처의 오두막집이나 산속의 산장인 경우도 있는 등 형태나 장소가 다양합니다. 별장 중에는 처음부터 별장의 목적으로 지어진 집도 있고 오랜 옛날에 쓰였던 가정집들을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가족 대대로 이어받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만큼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집안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와이파이 같은 건 당연히 기대할 수 없겠죠? 또 이런 별장들은 집이 작고 좁은 경우가 많아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자기도 합니다. 수로 씨가 간 곳은 어땠어요? 제가 간 곳도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저랑 2층 침대가 있는 그런 작은 방에 그렇게 잤습니다. 네, 그런 것이 많아요. 네. 별장에 놀러 가면 기대하는 즐길거리로는 바베큐를 하거나 일광욕을 즐기거나 별장 주변의 자연을 즐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있기 위해 별장을 가지만 집을 보수하고 정원을 가꾸는 등 조금 힘들지만 소소한 일들을 하며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많은 스웨덴 사람들에게 있어 별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여름 방학 때 별장에서 보낸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을 회상하면 길고 어두운 겨울이라도 마음속 한켠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늘 그립고 기대하게 되는 꿈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헤이도! 헤이도!